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입니다. 감독 통산 628승을 달성한 감독, 통산 승률이 72.77%, 득실 마진이 무려 플러스 1465점을 기록 중인 감독, 각각 다른 팀에서 두 번의 트래블 우승을 달성한 감독,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인데요. 공을 소유하는 것이 곧 수비다. 우리 팀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팀은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명확한 철학을 갖고 현 시점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는 호칭이 전혀 아깝지 않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사실 펩 감독은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손흥민과 항상 대척점에 서 있는 팀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펩 감독과 손흥민 인연은 인연인데 항상 적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웃는다면 다른 한쪽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정이지만 손흥민이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펩 감독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사실 손흥민이 맨시티에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2018년 5+1년의 새로운 계약을 토트넘과 체결을 했는데 당시 펩 감독은 물론 맨시티의 팬들 역시 손흥민의 영입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는 군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레비 회장의 손흥민에 대한 철벽 방어,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본인의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공식 오퍼라는 단계 진행 이전에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맨시티에게 스노우볼이 되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챔피언스리그 8강 무대에서 토트넘을 만난 맨시티는 손흥민의 미친 활약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시 기준으로 또다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펩의 맨시티를 상대로 통산 16경기 출전, 8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펩 감독 입장에서는 당시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게 꽤나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손흥민에게 이렇게 두들겨 맞은 펩 감독, 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손흥민에 대해 수많은 찬사를 전해왔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펩이 손흥민을 인정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 펩은 토트넘에 대해서 토트넘은 케인의 팀이다 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전해왔고, 이에 당시 감독이었던 포체티노는 나는 한 번도 펩의 바르셀로나를 두고 메시 팀이라 말한 적이 없다라면서 펩의 발언이 무례하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펩은 해당 발언 이후에 손흥민에게 탈탈 털리면서 제대로 된 응징을 당해버리는 모습이었죠. 손흥민이 펩의 맨시티를 여러 차례 잡아먹었기 때문에 기분 좋은 기억들로 회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펩과 함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수많은 트로피를 함께 들어 올렸다면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이 더 바라게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에게는 약하지만 어쨌든 리그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팀, 그리고 이 팀을 이끄는 감독, 여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선수들, 감독들, 이 레전드 축구인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왜 항상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펩의 최대 라이벌 위르겐 클롭 감독은 그를 존경한다. 그와 경기를 할 때마다 나는 항상 이기고 싶었다. 그는 현 시대 최고의 감독이다. 진심이다. 100% 솔직한 내 진심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펩의 지도와의 인간계를 초월한 역사상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는 나에게 최고의 감독을 고르라고 한다면 과르디올라를 고르겠다. 그는 특별하다. 그와 함께 했던 순간이 나에게 최고의 시간이었다라면서 주저없이 펩 감독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화장실 갈 때마다 박지성이 쫓아오는지 뒤를 확인한다는 피를로는 죄송합니다. 과르디올라는 불완전한 과학인 축구를 끊임없는 고뇌를 통해 미제를 풀듯 풀어낸 사람이다.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축구, 그런 축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극찬했고, 카테나치오의 계보를 이었던 키엘리니 역시 과르디올라가 이탈리아의 감독들과 수비수를 망쳐놨다. 그가 너무 훌륭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감독들이 그를 흉내내려고만 했다. 이탈리아 수비수들에게 무턱대고 그의 철학을 강요하게 만들었다라면서 더 할 수 없는 극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펩은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워낙 빛나서 그렇지 선수 시절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는 1971년 스페인 카탈루냐 산트페드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벽돌공인 아버지, 판매원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펩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소년 펩은 한번 축구공을 잡으면 저녁 시간까지 식사까지 거르면서 축구에 몰두하는 말 그대로 축구에 미쳐있는 소년이었다고 하죠. 2016년 8월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다큐를 제작했는데
해당 방송에 출연한 펩의 아버지 발렌티 과르디올라는 펩은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다. 그는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가 공을 가지고 놀 무렵 이후부터는 공과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공을 가지고 놀았고 오직 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면서 펩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마치 만화 축구왕 슈토리가 연상되는 모습이죠. 발렌티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공을 다루는 펩을 본 한 친구가 바르셀로나 팀에 한번 데려가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바르셀로나 팀에 전화를 했고 펩을 그 훈련장으로 여러 차례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전화가 왔다. 펩의 축구는 그렇게 시작됐다. 네, 펩과 바르셀로나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라마시아, 바르셀로나 유스팀의 이름입니다. 펩은 13살 이후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오직 축구로만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축구만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 발렌티는 워낙 집을 좋아하던 아이라 그곳에 처음 가서는 향수병을 앓았다. 하지만 라마시아 생활을 통해 지금의 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죠.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될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한다는 건 아이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라마시아를 걸쳐 90, 91 시즌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바르셀로나 1군 무대를 밟게 되죠. 당시 바르셀로나는 암흑기를 막 지나서 요한 크루이프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이른바 크루이프의 드림팀이 만들어진 시기였고 측면 미드필더로 뛰었던 펩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크루이프의 드림팀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펩이 처음 1군 무대를 밟았을 당시 삐쩍 마른 체격과 느린 발, 크루이프 감독은 펩에게 우리 할머니가 뛰어도 너보다는 빠를 거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발도 느린데다가 몸싸움에서도 약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뛰어난 축구 지능과 창의적인 패스기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정확한 패스로 경기를 정교하게 전개시키는 능력은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감독이었던 크루이프 밑에서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누렸던 펩, 카탈루냐 출신으로 바르셀로나의 전통이었던 펩은 11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주장 완장까지 차게 되는 레전드가 됩니다. 이후에 약물 파동과 빈번한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의 말년의 모습은 명성에 걸맞지 않았지만 은퇴 후 7개월 만에 바르셀로나 B팀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전설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1군팀을 맡은 첫 시즌인 08-09 시즌에는 트래블을 달성했고 이듬해인 09-10 시즌에는 당시 전무후무했던 6관왕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죠. 펩의 업적을 폄하하는 일부에서는 펩의 성공이 선수빨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좋은 선수가 우승?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도 않죠. 네.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를 데리고도 챔스 우승 못했고 현재 미넨을 보셔도 증명이 될 것입니다. 펩의 성공 요인, 아마 가장 큰 요인은 그의 위닝 멘탈리티와 여기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의 다큐를 통해 공개된 맨시티의 라커룸 모습,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등의 채널에서 공개된 펩 감독과 선수단의 모습을 볼 때 이기고 있을 때마저 뜨겁게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다그치는 펩의 모습이 지금의 맨시티 펩 감독을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심지어 전술마저 닭공과 인버티드 윙백이라는 이 전술마저 닮아 있기도 하고요. 네. 소르맹과 함께하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포스테코글루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최고가 왜 최고인지, 최고가 최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올 시즌 역시 펩의 맨시티는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입니다. 다음 시즌만큼은 정말로 이 대단한 펩과 우승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손흥민을 기대하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